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인 채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호재가 많았던 이날 하루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소매 판매 급증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일면서 경제 재개 기대주였던 항공주나 크루즈 관련주가 이날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큰 상승세를 이끌어준 소매 판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월간 증가폭인데요. 의류 판매가 188%나 폭증을 하는 등 소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급부상하면서 시장도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5월 소매 판매가 사상 최대의 월간 증가폭을 기록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치를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및 일자리의 중요한 달, 빅데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주요 재정 및 통화 당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지수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연준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외에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덱사메타손이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라는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원 증언 첫날인 그는 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통화와 재정 부양책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자신한다고 말을 해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북한 관련한 긴장이 고조된 점은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급등 출발한 3대 지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잠중에 잠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오름폭을 유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26,289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1.75%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9,895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장중에 하락하는 듯 싶었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그 상승폭을 유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9% 오르면서 3,124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여러 호재에 힘입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도 대체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준수율이 89%로 나쁘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게다가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 1,200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제 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3% 오르면서 38달러 선에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제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그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뛰어오를 법도 한데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통해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 매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745%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만 살펴보면 한동안 약세 기조를 보이던 달러 인덱스가 소폭 좀 반등했습니다. 0.3% 올라서 97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시장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줬는데 현지 시간 16일과 17일 상원 증언에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Much of that uncertainty comes from uncertainty about the path of the disease and the effects of measures to contain it. Until the public is confident that this disease is contained, a full recovery is unlikely. Moreover, the longer the downturn lasts, the greater the potential for longer-term damage from permanent job loss and business closures. We are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네, 그는 최근 일부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말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을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자신감을 되찾는 데는 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경제 회복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큰 규모의 일자리 복귀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고요. 또 연준은 대차 대조표의 축소를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만큼 이 길게 경제 부양책을 제공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채권 시장을 날뛰는 코끼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면서 채권 시장 가격 지표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회사채 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 매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수익률 곡선 제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기 검토 단계라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 발언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를 지난 밤사이 상승으로 이끌었던 두 번째 요인이 바로 미국의 지난 5월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가 17.7%나 크게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소비 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의 3분의 2가량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17.7%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 4월에 이 소매 판매가 워낙 크게 줄어들었던 탓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표가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난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소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어느 품목들이 가장 크게 증가했을까를 살펴보면 온라인 부분의 소비 지표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줄어들 수가 없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정원용품과 그리고 건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 뒷뜰을 가꾸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무조건 따라하기 시간에서 저희가 백야드 관련주를 또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소비 지표에서도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국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 주도로 진행된 리커버리 팀의 임상시험 결과 제너릭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라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칠 중대한 돌파구, major breakthrough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결과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이번 환자의 비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0명에게는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했고요. 나머지 4,000명에게는 투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비교한 결과 크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 결과를 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영국에서 코로나19 초기부터 이 덱사메타손을 사용을 했다면 최대 5,00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덱사메타손을 즉각적으로 환자 치료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태긴 한데요. 영국 정부는 최고 의료 책임자가 곧 덱사메타손과 관련해서 병상 내 사용에 관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로열티 파마가 성공적으로 상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장과 동시에 지난 밤 사이에는 거의 60%나 주가가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요. 로열티 파마가 상장되기 전까지 올해 가장 큰 상장 규모를 자랑했던 것은 바로 직전에 진행됐던 워너뮤직 그룹의 상장이었었는데 로열티 파마가 워너뮤직 그룹을 뛰어넘는 상장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로열티 파마의 간단한 그 기업 설명을 드리게 되면 1996년에 설립된 회사로요.
있는데요. 로열티 파마라는 그 이름 그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특허권이나 상표권들을 사들인 다음에 그 제약회사들의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한데 그 큰 돈이 필요할 때 본인들이 들고 있는 특허권이나 아니면 상표권 이런 것들을 로열티 파마에 팔아서 큰 돈을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로열티 파마에다가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이 사업 구조가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 파마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캐피털에서는 로열티 파마는 높은 수익성과 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면서 배당 수익률도 2.3%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겠습니다.